뭔가 참신하지가 않아. 영랑 울림소리는 뭐였지? 근데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노트 활용법도 따로 찍은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어휘를 몇 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투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늘 써버릇해서 새로울 게 없고 뻔한 느낌이 드는, 예를 들어서 앵두같이 붉은 입술, 호수같이 맑은 눈, 이런 류의 문장을 들으면 기발하고 새롭나요? 아니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인가요? 후자죠. 문학작품의 표현을 언급할 때 상투적인 표현, 또 반대말로 참신한 표현, 이런 말을 씁니다. 아이디어 낼 때 창의적이고 신선한 느낌, 새로운 느낌이 없다면 뭔가 참신하지가 않아. 뭐 참신한 거 없을까? 이런 말도 쓸 수 있고요. 다음은 신미적이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런 뜻으로 비슷한 말은 유미적, 탐미적, 아름다울 미자고요. 시문학에서 음악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특정 음운을 골라 쓴다든지 이럴 때 그 시인의 시적 경향이 신미적이다 혹은 유미주의, 탐미주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영랑이라는 시인 하나 기억하고 갈까요? 그 시인 이름에 울림소리 많이 들어가죠. 영랑. 울림소리는 뭐였지? 자, 음운에는 분절 우문, 비분절 우문이 있어요. 그거 어려우면 지금 단계에서 그냥 무시하고 음운 하면 자음, 모음 일단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자음의 체계를 보면 울림소리가 있고 안 울림소리가 있습니다. 울림소리 배울 때 노랑양말, 우리나무 이렇게 초성 따서 기억하셨을 거예요. 영랑에 이응, 리을 막 들어가잖아요. 기억하기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인이 실제 시를 쓸 때 된소리, 거센소리, 또 된소리는 뭐고 거센소리는 뭐야. 이렇게 뭔가 설명을 이어가는데 개념어들이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런 게 쌓이면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그때 정확하게 알자. 하나를 알더라도 이렇게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쌍기역, 쌍비읍 이런 것이 된소리고요. 거센소리는 키읔, 티읕, 피읕, 치읕, 크트푸츠 이렇게 굉장히 세게 나는 소리. 그런 음운이 들어간 단어들은 읽을 때 부드럽고 맑은 느낌을 표현하기 힘드니까 음운을 울림소리로 좀 바꿔서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언어를 다듬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 김영랑이에요. 저 신미적 얘기하다 나온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애상적. 무지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슬플 애자 들어가요. 가슴 아프고 마음 짠하고 이런 감정들. 그게 바탕이 되는 것을 애상적 정서라고 합니다. 물론 슬픔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고 슬픔의 정도도 다를 거예요. 시라면 시적 상황이 어떤지는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눈물 흘리고 슬픔에 젖고 잠 못 이루고 이런 상황들이라면 아무래도 애상적 정서. 그 다음에 염세적, 염세주의, 세상을 싫어하는 거. 염세주의에 빠진 사람이라면 살아서 뭐해? 어차피 세상은 썩었어. 이런 식?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이죠. 반대 캐릭터는 어떻겠어요? 낙관적, 낙천적인 거. 잘 될 거야. 세상은 좋은 곳이잖아. 뭐 이 정도 될까요? 그 다음 단어는 아마 아실 거예요. 워낙 많이 나와서. 예찬적. 대상에 대해서 칭찬하고 찬양하고 높이 사는. 여기에 하나 더 얹을까요? 외경심. 이거는 그저 찬양하고 존경하는 정도를 좀 넘어선 단어죠. 절대잖아? 어떤 절대적 가치에 대해 존경하면서도 숭고하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거대한 자연 앞에서 외경심 또는 경외심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장면이겠죠? 그 다음 갈게요. 유기적. 이 말도 한두 번 본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유기적이라는 건 각 부분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몸, 유기체죠. 어떤 작은 부분에 이상이 생겨도 그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혈관, 신경, 근육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치아나 잇몸이 심하게 손상되면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든지 목, 척추, 허리 쪽 어느 한 군데 이상이 있으면 움직이기 어렵다든지 무수히 많은 케이스 있겠죠. 감 잡으셨죠? 부분과 부분의 관계, 또 그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관계 그런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전통과 인습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전통적인 것은 예전에 발생해서 이후 세대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습은 예전 것이더라도 후대에 이어질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예전 것 중에 뭔가 비합리적이고 좋지 않은 폐단,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승할 만한 것을 전통이라고 하고 계승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인습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임금께 충성, 부모님께 효도, 형제 간의 우애, 어른을 공경하는 것,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계승하고 있는 가치, 인간된 도리를 지켜서 예의를 갖추고 또 부모님께 잘하려고 하고 우리 실제 그렇게 사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유교사상에서 폐단도 있어요. 안 좋은 것, 남존여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들은 남자들과 같은 상에서 밥도 못 먹고 했던, 그러니까 남녀가 분명히 다른 존재고 성 역할도 구분되니까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는 없죠. 그런데 한 존재를 우월하게 보고 한 존재는 천시하고 폄하하고 이런 관점은 우리가 후대에 계속 계승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전통으로서 계승이 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습적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부정적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콕 집어서 표현하는 거, 직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직접적 표현을 피해서 돌려 말하는 경우가 있죠. 우회적이라고 말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우회도로 표지가 있어요. 돌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그 핵심이나 요지를 직접 표출하기보다는 다른데 빗대어 말하거나 조금 부드럽게, 그건 또 완곡한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접적인 표현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직설적, 우회적 이런 표현들은 두 개 다 아주 중요합니다. 몇 개 했죠? 한 10개 말씀드렸나요? 이게 그냥 아무거나 골라 잡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단어 10개가 아니고요. 정답을 고르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점수와 직결되는, 그게 그냥 포장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허투루 보지 마시고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휘 복습하시고 매산비나 기출문제에서 모르는 어휘 나오면 그때그때 체크해서 채우고 눈으로만 휙휙 보고 지나가면은 또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채우는 작업을 노트에다 하자. 그래서 제가 노트 활용법도 따로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 감안하셔서 많은 유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한자성어도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국어가 워낙 방대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이런 것부터 알아놓으면 편할 텐데 싶은 것들이 줄줄이 떠오르는데 차근차근 해봐야죠 뭐. 맘 같아서 매일 올리고 싶은데 편집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상당히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냥 자막 없이 라디오처럼 쭉 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공부하는 내용이라 중요한 텍스트들이 딱 뜨는 게 좋잖아요, 보기가.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되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없을까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